있어? 어. 누워. 아빠 좀 늦었어 지금.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서술절을 아는 문장. 나는 나쁜 고양이. 저는 착한 고양이.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문장을 확장합니다. 정말 코가 길다. 코끼리는 정말 코가 길다. 이 문장에서 코가 길다는 코끼리는 이라는 주어 뒤에 오면서 서술절이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 서술절이 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일상 대화에서 서술절을 말해보며 문장을 확장하세요. 나는 나쁜 고양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겠어. 성격이 나빠.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몸이 근질근질해. 건드리면 할퀴어주겠어. 학학. 말썽이 취미야. 나는 말썽이 취미야. 오늘은 어떤 말썽을 부려볼까? 색깔이 예뻐. 페인트는 색깔이 예뻐. 심술 굳게 낙서나 해볼까? 오, 멋진 그림이에요. 목소리가 맑아. 카나리아는 목소리가 맑아. 카나리아는 깃털이 아름다워. 그럼 시끄러운 소리로 방해해야지. 미야옹. 호로롱 짹짹 미야옹 미야옹 냐 호로롱 미야옹 미야옹 호로롱. 세상에 훌륭한 합창이로군요. 꽃이 좋아. 아줌마는 꽃이 좋아. 그럼 내가 모두 꺾을 테야. 한아름 아름다운 꽃다발도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 빵이 맛있어. 킹 베이커리는 빵이 맛있어. 그럼 내가 엉터리 빵을 만들어 주겠어. 오, 정말 놀라운 맛이에요. 겁이 많아. 아기 새는 겁이 많아. 그럼 내가 살짝 밀어볼까? 맞다. 짹짹. 드디어 성공했어요. 고마워요. 이쪽이 살짝 굳은 이쪽. 어디? 검지 손가락. 어디? 검지? 중지. 중지? 응. 이쪽이 살짝 뭐가. 나봐.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거 같고 아파? 아프진 않아. 그럼 가시 찔린 건 아니고 응. 가시 좀 박힌 건 뭐가. 아니고 일단 뭐 육안으로 지금 눈으로 봐서는 좀 괜찮은데 응. 일단 자고 일어나봐. 자고 일어나 보면은 뭐 좀 너무 많이 자라서 살짝 깨진 느낌이었어. 약간 할까? 살짝 이 앞부분이. 일단 치워봐. 내일 손톱 깎고 가자. 학교 갈 때도 됐고 손톱도 많이 자랐네. 응. 이거. 덩치가 커. 걔는 덩치가 커. 그럼 내가 아휴 오늘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나는 고양이. 나는 나쁜 고양이. 이 도시에서 제일 가는 나쁜 고양이.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지. 제주도 많아. 나는 제주도 많아. 오늘은 무척 바쁜 하루였어. 아무도 없네. 거리에 아무도 없네. 모두 자러 갔나? 잠이 와. 나도 잠이 와. 내일은 또 어떤 말썽을 부려볼까?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말썽이 취미야. 카나리아는 깃털이 아름다워. 킹 베이커리는 빵이 맛있어. 아기 새는 겁이 많아. 개는 덩치가 커. 나는 제주도 많아.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청개구리 엄마는 걱정이 많아요. 청개구리가 장난이 심하거든요. 청개구리는 배운 대로 하지 않아요. 꼭 반대로만 해요. 청개구리 엄마는 속이 상했어요. 청개구리 엄마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엄마는 청개구리를 사랑해요. 청개구리는 재주가 많아요. 청개구리는 몸이 튼튼하고요. 청개구리는 마음이 따뜻해요. 엄마는 청개구리가 무척 사랑스럽답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코가 길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코가 길다라는 문장이 코끼리는을 주어로 하는 문장의 서술어가 되었습니다. 코가 길다 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있는 문장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문장을 서술절이라 합니다. 서술절을 이용하여 느린 문장을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 하지요. 주로 본 주어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는 주어가 두 개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도 한 문장 전체를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아이와 함께 서술절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 문장 표현을 확장하는 능력이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찾아보고 서술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늑대가 말했어. 인용절을 아는 문장. 늑대가 말했어.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인용절을 아는 문장으로 문장을 확장합니다. 빨리 일어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빨리 일어나라는 문장 뒤에 라고가 붙어 빨리 일어나라고 라는 인용절이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 인용절이 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용절을 말해보며 문장을 확장하세요. 겁이 많은 양 아줌마가 있어요. 양 아줌마 옆집에 무섭게 생긴 늑대 아저씨가 이사 왔지요. 늑대 아저씨는 새 집의 텃밭이 마음에 들었어요. 늑대 아저씨는 당근을 심기로 했어요. 얼른 갈아엎어야겠는걸. 양 아줌마는 재빨리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깃던 양들에게 말했어요. 늑대가 갈아엎어야겠다고 말했어요. 양들은 깜짝 놀랐지요. 다음 날 늑대 아저씨는 삐걱대는 대문을 보며 말했어요. 대문은 고치기 힘들 것 같았지요. 그냥 부숴버려야겠군. 겁을 먹은 양 아줌마는 다시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늑대가 부숴버리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들 집을 부숴버리려는 건 아닐까요? 양들은 너무 무서워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늑대 아저씨는 뒷마당에서 앵두나무를 발견했어요. 오호, 먹을 게 정말 많군. 게다가 엄청 통통해. 앵두가 통통하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양아줌마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양아줌마는 후들거리며 이웃들에게 달려갔어요. 글쎄 먹을 게 정말 많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양아줌마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게다가 엄청 통통하다고 말했다니까요. 양들은 놀라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아빠 당근 키웠다고 했는데 왜 앵두가 나와? 뒷마당인가 거기는? 그렇지. 거긴 다른 데지. 응. 뒷마당. 그렇지. 뒷마당에서 앵두나무를 발견한 거지. 응. 얘 그리고 당근은 그 텃밭 처음에 새 집의 텃밭. 응. 새 집 앞에 있는 텃밭을 말하는 거고. 응. 아무것도 모르는 늑대 아저씨는 앵두를 잔뜩 땄어요. 큰 솥에 앵두를 넣고 설탕도 담뿍 넣고 바글바글 보글보글 끓였지요. 맛있는
맛있는 잼을 만들어야지. 놀란 양들은 헐레벌떡 마을을 떠났어요. 도망가자. 늑대 아저씨는 잼을 병에 담았어요. 양들이 잼을 좋아한다고 했지? 늑대 아저씨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빙긋 웃었어요. 양들과 다정하게 지낼 생각에 흐뭇했지요. 아빠 그때 착한 일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치 아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양들이 오해를 했지. 어. 늑대 아저씨는 잼 병을 한아름 들고 두리번거렸어요. 늑대 아저씨는 다들 어디로 간 거지? 라고 말했어요.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옆집에 늑대 아저씨가 이사 왔어요. 늑대가 부숴버려야겠다고 말했어요. 양들은 도망가자라고 말했어요. 늑대 아저씨는 잼을 만들었어요. 늑대 아저씨는 잼을 들고 양을 찾아갔어요. 늑대 아저씨는 두리번거리며 다들 어디로 간 거지? 라고 말했어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양 엄마가 양 남매만 집에 두고 외출을 했어요. 양 엄마는 양 남매에게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늑대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맛있는 샐러드 줄게. 우리 엄마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늑대가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재미있는 장난감 줄게. 양 동생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늑대는 안 통하는군 이라고 말하며 가버렸대요. 안 통하는군. 이렇게 활용하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내일은 도서관에 가요. 선생님이 내일은 도서관에 가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내일은 도서관에 간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한 말, 내일은 도서관에 가요가 내일은 도서관에 가요라고 바뀌어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생각을 그대로 따와서 말 끝에 라고 등을 붙인 문장을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인용절은 대개 고나 라고를 붙여서 만듭니다. 인용절을 이용하여 느린 문장을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남의 말을 전할 때 아주 유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인용절을 아는 문장도 한 문장 전체를 문장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인용절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 문장 표현을 확장하는 능력이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인용절을 아는 문장을 찾아보고 인용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어진 문장.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이어진 문장으로 문장을 확장합니다. 나는 이를 닦았어요. 나는 세수를 했어요. 나는 이를 닦고 세수를 했어요. 앞문장 뒤에 고를 붙여 두 문장을 이은 이어진 문장을 만들었어요. 방식을 이해하면 원하는 문장을 끝도 없이 이을 수 있지요. 책을 읽으면서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고 일상 대화에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보며 문장을 확장하세요. 아빠 이거 계속 끝이 없이 계속 이거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었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어요. 아빠 잠깐만. 이쪽에서 그 다음 장으로 넘겨봐. 다음 장, 이쪽으로 넘겨봐. 이쪽에서 아빠 있잖아. 이쪽 두 장까지만 되나? 한 줄. 두 문장. 이거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했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해서 털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해서 털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갈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해서 털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갈기는 생기지 않았고 점점 못생겨지기만 했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해서 털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갈기는 생기지 않았고 점점 못생겨지기만 하더니 엄마가 털을 깎으라고 했어요. 아빠 근데 사자하고 친하게 신기하지 않아? 그렇지. 이거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해서 털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갈기는 생기지 않았고 점점 못생겨지기만 하니까 엄마가 털을 깎으라고 했으나 생쥐는 고집을 부렸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해서 털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갈기는 생기지 않았고 점점 못생겨지기만 하니까 엄마가 털을 깎으라고 했으나 생쥐는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해서 털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갈기는 생기지 않았고 점점 못생겨지기만 하니까 엄마가 털을 깎으라고 했으나 생쥐는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자 엄마는 화가 났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해서 털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갈기는 생기지 않았고 점점 못생겨지기만 하니까 엄마가 털을 깎으라고 했으나 생쥐는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자 엄마는 화가 났으므로 생쥐 털을 다듬어 주었어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사자를 찾아갔더니 갈기를 기르라는 말을 해서 털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갈기는 생기지 않았고 점점 못생겨지기만 하니까 엄마가 털을 깎으라고 했으나 생쥐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자 엄마는 화가 났으므로 생쥐 털을 다듬어 주어서 생쥐는 못난이가 되었대요. 왜 웃어? 마치 문장이 한 문장이잖아. 어. 맞아. 어떤 게 다 문장이야. 아빠 숨 한 번에 다 했어 지금. 엄청 숨차.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동물나라에 생쥐가 있었는데 털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갈기는 생기지 않았고 점점 더 못생겨지게 되니까 엄마가 털을 깎으라고 했으나 생쥐는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바닷속 나라에 인어공주가 있었는데 인어공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녀를 찾아갔더니 지느러미 대신 다리가 생겼지만 인어공주는 목소리가 사라졌으며 마녀에게 왕자와 결혼하면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왕자가 인어공주를 못 알아보니까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려는데 인어공주의 고운 마음씨 덕분에 공기의 요정이 되었대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나는 세수를 한다. 그리고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배가 부르다. 나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나는 세수를 한다라는 문장을 나는 세수를 하고로 바꾸고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뒤에 이었습니다. 이렇게 앞문장의 끝을 바꾸고 뒷문장을 이어놓은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는 두 문장의 관계에 따라 앞문장의 말끝을 올바르게 바꾸어야 합니다. 순서나 시간에 따라 그냥 이어질 때는 고, 반대나 전환이 될 때는 지만이나 는데, 원인과 결과 관계일 때는 어서, 니까 등으로 바꿉니다. 이어진 문장도 문장과 문장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어진 문장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 문장 표현 능력이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어진 문장을 찾아보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표현을 익혀보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 우주사탕 먹을까 말까.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로 어휘를 확장합니다. 친구가 화를 내서 나는 몹시 속상했어요. 친구가 씩 웃자 나는 부끄러웠어요. 속상하다나 부끄럽다 같은 어휘는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익히고 일상 대화에서 써보면서 어휘를 확장하세요. 우주 사탕을 2개 받았어요. 꼭 한번 먹고 싶었던 사탕이지요. 나는 몹시 기뻤어요. 아빠, 나는 너니. 우주 사탕을 먹으면 우주를 떠다니는 느낌일까요? 기대하고 기대하던 우주 사탕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몹시 설레었지요. 뽀스락뽀스락 주머니 속 우주 사탕을 만지작거려요. 당장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간절한 마음에 침이 꼴깍꼴깍. 하지만 집에 가서 동생과 함께 먹어야 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참아야 해요. 혹시 녹아버리는 건 아닐까? 가다가 잃어버리면 어쩌지? 나는 사탕을 못 먹게 될까봐 불안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잇! 눈을 질끈 감고 사탕 1개를 입에 쏙. 우와! 사탕을 입에 넣으니 정말 우주를 나는 것 같았어요. 사탕을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리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걸어가는 길 내내 너무 신났지요. 휘휘 휘파람이 절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만 사탕이 톡 튀어나와 대구르르. 우와, 내 사탕. 우주 사탕을 절반도 못 먹었어요. 생각할수록 속상했어요. 우주 사탕을 먹을 수 없다니 마음이 더욱 슬펐지요.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나는 고민에 빠졌어요. 줄까? 말까? 아니야, 그냥 가자. 나는 결국 사탕 하나만 가지고 돌아갔지요.
오빠, 내 우주 사탕은? 나를 기다리던 동생이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동생에게 사탕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버렸어요. 하지만 내 주머니엔 우주 사탕 하나가 남아있어요. 나는 동생이 눈치챌까 조마조마했어요. 동생이 고개를 푹 떨궜어요. 동생이 따가서의 뜻이 이세는 응이라 그러잖아. 응. 이거. 동생이 많이 실망했어요. 주머니 속 사탕을 만지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 마음이 답답했어요. 동생이 곤히 잠든 밤, 나는 살그머니 동생 머리맡에 우주 사탕을 놓아주었어요. 내 마음은 날아갈 듯 후련했어요. 아침 일찍 동생이 우주 사탕을 들고 뛰어왔어요. 동생 좋아하는 동생 얼굴을 보니 나는 왠지 뿌듯했어요. 오빠, 우리 나눠 먹자. 우주 사탕은 정말 행복한 맛이에요. 콕콕. 또 나왔으면 좋겠다. 너님 나는 그 그림.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보시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사탕을 받아서 기뻤어요. 사탕을 먹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사탕을 떨어뜨려서 몹시 슬펐어요. 동생이 손을 내밀자 나는 망설였어요. 동생이 눈치챌까 조마조마했어요. 사탕을 주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동생 얼굴을 보니 뿌듯했어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생겨서 기뻐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요. 엄마가 동생만 안아줘서 샘나요. 동생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요. 엄마가 동생에게 양보하라고 해서 화나요. 엄마 아빠가 동생만 바라볼 때 속상해요. 그래도 나는 동생을 사랑해요. 동생이 날 보고 웃으면 마음이 따스해요. 동생과 함께 놀 때 즐거워요. 나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엄마, 오늘은 슬펐어. 그래? 친구와 싸웠니? 그건 아니고 그냥 슬퍼. 아이가 유치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표현할 말을 몰라서 그런 것이겠지요. 감정은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서 및 심리 활동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다루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게 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 흔히 기뻤다, 슬펐다 등 아주 기본적인 어휘만을 사용하지요. 하지만 좀 더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을 이해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에 알맞은 어휘를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부족하면 문장 이해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동화를 읽으면서 익힌 새로운 어휘를 바탕으로 아이가 좀 더 풍부한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각을 나타내는 말. 이건 뭐지?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로 어휘를 확장합니다. 새로 돋아난 싹을 관찰했어요. 준우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관찰하다나 깨닫다 같은 어휘는 생각의 과정을 표현하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뒷부분에 너님 나님. 그게 뭐? 이거
그림. 맞아. 빠졌어. 이거 책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익히고 일상 대화에서 써보면서 어휘를 확장하세요. 심심한 세몽이는 오늘도 두리번거려. 뭐 재미난 거 없나? 어라? 그런데 저게 뭐지? 세몽이는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아하, 떡인가 보다. 앙, 깨물었는데 아이코. 이것은 도대체 뭘까? 세몽이는 더 궁금해졌어. 세몽이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했어. 노랗고 단단하고 둥글다는 것을 알았어. 둥근 것을 보니 공인가? 세몽이는 노란 공이 떠올랐어. 노란 공과 그것을 비교해 보았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세몽이는 그것이 떨어진 곳에 다시 가보았어. 그곳에서 여기저기 빠짐없이 조사했어. 그래도 알 수가 없었어. 오, 개미떼가 지나간다. 세몽이가 개미에게 질문했어. 노랗고 단단하고 둥근 것이 무엇일까? 개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지. 노랗고 단단하고 둥글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건 분명 참외야. 세몽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 참외는 아니야. 세몽이는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 참외보다는 크고 수박보다는 조금 작단다. 그래? 그러면 난 모르겠다. 개미는 후다닥 가버렸어. 도대체 그게 뭘까? 세몽이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 그러다가 세몽이는 귀찮아졌어. 아빠 세몽이가 왜 세몽인지 알 것 같아. 왜 세몽이냐면 세모잖아. 근데 동그라미 살짝 가위 완전 뾰족하지는 않잖아.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할 때 그 동그라미가 이응이잖아. 그래서 모에다가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모에 동그라미 이응을 더해가지고 세몽이가 된 거 아니야? 우와, 아주 좋은 해석이야. 이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그렇게 생겼네 진짜 세몽이는. 그러다가 세몽이는 귀찮아졌어. 그래서 더 알아보는 것을 포기했지. 에이, 그냥 놀러 가자. 세몽이는 그것을 아무데나 두고는 놀러 나갔어. 그러던 어느 날 놀러 온 코코가 말했어. 이게 뭐지? 이것 봐, 싹이 돋았어. 세몽이는 그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지. 아하, 이건 씨앗이었구나. 근데 아빠 먹어도 어떻게 그게 안 돼, 그치? 안 되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안 부서져? 좀 딱딱했나 보지 씨앗이. 씨앗이 딱딱한 게 있어? 딱딱한 것도 있지. 복숭아 씨앗 같은 거 엄청 딱딱하잖아. 사과도. 사과는 씹으면 깨지지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하면. 근데 복숭아는 엄청 딱딱해 씨앗이. 그럼 이가 부러지겠다. 잘못해 이 약한 사람이 부러지기도 할 수도 있지. 그거 옥수수 있잖아, 옥수수. 팝콘 있잖아. 어. 팝콘에서 그 옥수수는 음. 우리는 하면은 이가 달랑달랑. 이거 초록색의 싹이 자라면 무엇이 될까? 하늘까지 닿는 초록나무, 달콤하고 시원한 열매가 열리는 과일나무, 예쁜 꽃이 피는 꽃나무. 세몽이는 온갖 것을 상상했어. 지금은 작은 싹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겠지. 코코가 말했어. 야, 미안. 다시 처음부터 잘해. 어디야? 좋아. 내가 잘 키워보겠어. 세몽이는 씨앗을 키우기로 마음먹었어. 아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지. 세몽이는 노랗고 단단한 둥근 씨앗을 화분에 잘 심고 돌봐주었어.
세몽이의 씨앗은 자라서 무엇이 될까?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 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어라? 그런데 저게 뭐지? 세몽이는 더 궁금해졌어. 세몽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했어. 세몽이는 공과 비교해 보았어. 세몽이는 그곳에서 여기저기 빠짐없이 조사했어. 그러나 세몽이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 세몽이는 온갖 것을 상상했어.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나는 뿔 공룡 트리케라톱스를 조사했어. 신기하게 생겨서 무척 궁금했거든. 처음에 트리케라톱스의 생김새만 보고 육식공룡이라고 짐작했지. 그러나 트리케라톱스는 초식공룡이야. 나는 트리케라톱스를 알아보고 트리케라톱스와 다른 뿔 공룡을 구별했어. 친구들에게 트리케라톱스를 잘 설명할 거야. 뿔과 풀일, 주둥이의 생김새를 표현할 거야. 어른이 되면 새로운 뿔 공룡을 발견하고 싶어. 사실은 공룡이라면 모두 좋아. 이렇게 활용하세요. 뭐 하고 있니? 지금 생각하는 중이야. 뭘 생각하는데?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랑에 빠진 사람 생각해. 사랑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응. 그냥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이가 엄마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싶은가 봅니다. 아이가 생각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활동 정도로는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생각, 즉 사고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사람의 두뇌 활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이는 성장함에 따라 아주 다양한 사고가 급속하게 발달하지만 모든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사고 활동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이 아니어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 활동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게 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언어 표현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사고력도 한층 더 발달하게 합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사고 행위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씩 붙이도록 도와주세요. 어휘력과 함께 사고 능력도 쑥쑥 자랄 것입니다.